윤 대통령 측에서 또 하나 수를 던졌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 일촉즉발의 지금 대결 상황이잖아요. 자칫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호처 대 경찰 그리고 공수처 이렇게 정말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에 무력 충돌까지도 자칫 이어질 수 있는 정말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체포영장 때문에.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8일 날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 열어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죠. 차라리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를 내라. 그러면 내가 재판에 응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하면 이건 도저히 수용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조금 대안을 제시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체포영장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을 비교를 하면은 구속영장이 훨씬 더 센 거잖아요. 근데 왜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제안을 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요건은 출석 불응 또는 출석 불응의 우려 뭐 이런 게 있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저도 어제 간담회보고 좀 놀랬거든요. 그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 체포영장을 받기까지 과정에 있어서 조율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왜 뭐 자범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은 이거를 시기를 조율을 합니다. 시기 뭐 장소는 이제 당연히 검찰청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건데 언제 괜찮으세요? 네, 언제 괜찮으세요? 네, 그날 그럼 몇 시에 나오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언론에 대고 며칠 나와 지금 공수처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며칠 나와, 며칠 나와, 며칠 나와. 안 나와? 체포영장.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야,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공수처라는 기관이 아무리 수사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금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물밑 조율, 사전 조율 없이 3번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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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요? 체포영장.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사실 안 그래도 이렇게 해서 체포영장 청구한다는 얘기 나오고 체포영장 발부되고 집행한다고 했을 때 수사를 해본 사람들이 다 지켜보면서 아니 공수처는 왜 저렇게 다 중계방송을 한대?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사의 핵심이 밀행성과 신속성이에요. 정말 외과 의사처럼 정확하게 이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내고 이 타깃, 정밀 타겟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물밑 조율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언론에 대고 나와, 안 나와? 체포영장.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발부된 체포영장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 어이없는 문구가 있었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제외한다. 그런 문구가 있었고 어제 이제 그 윤곽근 변호사가 이제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법조기자님이니까 아시지 않냐. 정말 일반적인 수사 과정에 비춰서도 너무 이례적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이라는 게 결국 대통령 끌어내기 위한 그런 망신주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응할 수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영장에 보통은 달지도 않는 이 공무상,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배제하는 그런 문구까지 지금 붙었다는 것이잖아요. 어디서? 서부지법에서. 서부지법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못 받겠다는 게 어제 그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충분히 뭐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수처법에 정해진 공수처의 재판 관할은 중앙지법입니다. 근데 공수처가 이게 지금 한남동이 서부지법 관할이라고 하면서 지금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잖아요. 그 결과 이렇게 110조, 111조 뭐 적용 배제한다는 이상한 영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이제 오늘 칼럼도 썼었는데 천대엽 행정처장이 뭐 지금 국회에 나와서도 이게 무슨 주리적 해석이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가 못하는 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행정처장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재판 독립 침해될 수 있고 더군다나 주리적 견해라는 이런 근거도 어디서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주리적 견해라고 하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이의 신청했죠. 근데 그거를 또 대체하게 기각을 했죠. 어디서? 서부지법에서. 근데 이거를
기각한 판사조차도 저는 이게 좀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판사 얘기 잠깐 해드리고 이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이 판사 같은 경우 왜 논란이 될 수 있냐면은 이 판사가 이제 마성영 판사인데 조국 사건 1심을 담당을 하면서 그때 본인이 재판장을 맡으면서 어떤 결정을 했냐. 동양대 PC 이거 핵심 증거였잖아요. 이거를 증거해서 배제하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대법원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동양대 PC 증거 능력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머쓱하게 다시 증거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을 했던 전력이 있는 판사입니다. 이거 사실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법에 없는 절차거든요. 법에 없는 절차를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그냥 각하를 하면 됩니다. 이거 볼 것도 없어. 각하를 하면 되는데 이유를 굉장히 막 달았더라고요. 상세하게 뭐 공수처가 수사 관할 건이 있고 뭐 이런 영장이 위법하지 않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자,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왜 체포 대신 구속영장을 했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포영장, 일단 체포영장 발부받은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고 그리고 체포영장을 친다는 것 자체는 다른 수사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물적 증거 다 확보돼 있고 압수수색 다 돼 있고 그냥 그 사람 불러서 그 사람의 변명 내지는 주장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닌 단계에서 하는 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치 정말 무슨 간첩 잡거나 테러범 잡듯이 대통령을 갖다가 정말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면서 이렇게 정말 범인몰이 하듯 하는 이런 체포영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네가 수사가 다 됐으면은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내가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실질심사 열리니까 거기는 뭐 내가 나갈 것을 고려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다만 그 관할은 원래대로 중앙지법에 하라는 거죠. 괜히 뭐 영장 잘 나올 것 같은 법원, 좀 자기네들 마음에 들 결정할 것 같은 법원 이런 데 골라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중앙지법에 해라. 자신 있으면은 중앙지법에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뭐 공수처 아주 대차게 거절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한테 영장 쇼핑한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윤 대통령 측이나 법원 쇼핑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어제 입장을 냈더라고요. 자, 이게 이렇게 영장 쇼핑, 법원 쇼핑 이렇게 말장난할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거는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중요한 형사 절차일수록 원칙대로 해야지 나중에 뒷말이 안 나오고 수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원칙적인 관할도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를 냈고 서부지법에 사실 말이 나오는 이유가 왜 성향이 진보 성향이다, 좌파 성향이다 그렇게 의심받는 판사들이 좀 있잖아요. 당장에 헌재 재판관, 이제 헌재 재판관 됐죠. 정계선 법원장, 서부지법 법원장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재판관이 못 됐으니까는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죠. 마은혁 후보자 서부지법에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순영 부장판사 이상한 영장 냈고 그 영장을 또 서부지법이 기각을 했는데 마성영 부장판사도 이전에 이제 그 조국 사건에서도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결정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었고 왜 서부지법에 이렇게 골라서 영장 청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조금 원칙적인 요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그냥 대차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됐고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나온 영장 집행할래 라는 게 지금 1월 9일 지금 오후까지 확인된 지금 공수처 입장인데 이게 이 정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대안을 제시를 했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좀 타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공수처는 중요한 게 이 사건을 잘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추락해 있고 찌그러져 있는 자기네들의 위상을 세우는 게 가장 최우선 목적인 기관이 지금 공수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렇게 공수처가 체포에 집착하는 거는 이거는 결국 목적이 망신주기 아니냐. 우리는 적법한 영장에 응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거는 영장이 불법이야. 이거는 안 해. 무작정 그렇게 나서는 게 옳으냐.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상하다고 여길 요소들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거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충분히 이의는 제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정말 이렇게 기관에서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는 얼마나 살벌한 언어들이 지금 언어 도단이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거 기사로만 봐도 가슴이 꿈쩍해요. 민주당 의원들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윤 의원 뭐라고 그랬어요? 총 맞을 각오로 체포하라? 밖에 관을 대기시켜 놓고 그렇게 하라? 야, 이게 국회의원이 할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바라는 겁니까? 정말 유혈 충돌을 바라는 겁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 뭐라고 그랬어요? 장갑차도 필요하다. 그리고 윤석열은 내란죄로 사형이다.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라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인지 정말 의심스럽고 도대체 무슨 상황을 바라는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